이 챗 GPT도 지금 이제 어떠한 디바이스에 붙느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회사의 AI를 조합해서 그 회사에 맞는 형태로 컨설팅해주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런 사업자들도 좀 보시면은 투자할 때 좀 도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IT로 삶에 도움을 드리는 IT 멘토이자 IT로 부를 창출하고 컨설팅하는 IT 컨설턴트 김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챗 GPT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내시게 되셨습니다. 이 네. 책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챗 GPT 새로운 기회라는 책은요, 챗 GPT에 대한 어떤 입문이라든가 개요와 함께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그 실용서이면서 또 챗 GPT의 미래, 초고대 AI의 미래를 다룬 미래 전략서이고, 말미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짚어주는 투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챗 GPT가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네. 처음 막 열광하다가도 좀 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막 살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 열광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챗 GPT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GPT라는 것은 이미 2020년 오픈 AI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2020년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알파고 때도 그랬지만은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AI였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파고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GPT를 챗이라고 하는 챗봇 형태의 서비스와 접목을 시키면서 이게 일반인들도 활용해보고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되어서 대중화에 어떻게 물꼬를 튼 것이었고, 막상 써보니까 사실 기존에도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 뭐 이루다도 있었고, 테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챗봇 형태의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챗 GPT는 정말 좀 남다르다. 써보니까, 정말 인간이 대답을 하는 수준의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일을 잘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죠. 과거에는 아예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아예 뭐 인간의 수준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정말 잘만 가르치면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입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공지능은 좀 과거와는 다르고 좀 잘 이용하면은 충분히 우리 일상이든 또 업무에든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AI가 많이 막 미디어상에서 노출되기도 하고, 이게 뭐 세상을 바꿀 것이다 얘기도 많이 하고, 영화되기도 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게 뭐 돈이 될까? 뭐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까? 거기에 대해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이 챗 GPT는 AI 대중화와 함께 비즈니스 확대까지, 그런 것에 대한 신호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 챗 GPT가 과거와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챗 GPT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성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챗 GPT의 이 API라고 해서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이제 오픈 AI가 공개를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이 API를 구매를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라든가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생태계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흡사 이런 모습을 보고 마치 이건 옛날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자신의 앱스토어, 앱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아수겁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서 아수겁이라고 이제 검색하셔서 치시면은 이것이 이제 GPT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생성과 또 문자 인식 서비스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카톡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줘. 말탄, 원숭이 그림을 사진 만들어주면 정말 뚝딱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챗 GPT의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들 연계한 다양한, 가치 창출 서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면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수한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 GPT 3.5 버전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4가 나왔나요? 예. 불과 4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GPT-4가 나왔어요.
사실 GPT-4 제가 이제 그 몇 개월 전에 출연했을 때만 당시에도 GPT-4는 아마 연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은 뭐 연중에 나오더라도 좀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챗GPT가 나온 지 11월 말에 나왔었는데 4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3월 14일 날 그쯤에서 이제 GPT-4를 출시했어요. 정말 전격적으로. 그래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했었고 대신에 이제 GPT-4가 나온다고 하면은 엄청난 수의 파라미터수와 엄청난 성능, 정말 인간의 뇌에 버금가는 GPT-4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나온 거는. 근데 어쨌든 GPT-4와 GPT-3가 갖고 있는 차이점은 명확히 좀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사실 GPT-4를 지금 이용하시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GPT에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지금 뭐 누구나 가입해서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GPT-4를 쓰시려면 유료 버전이라고 해서 월 $20를 내시면은 GPT-4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MS가 있는 Bing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Bing에는 이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챗GPT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이제 GPT-4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GPT-4를 한번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결정적으로 GPT-3 3.5와 GPT-4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GPT-4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요.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는 GPT 3.5는 문자로 주고받고 문자의 내용을 이해해서 답변을 하는 거였는데 GPT-4는 이미지를 주면은 그 이미지를 보고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예시를 들었었는데 풍선이 가득한 실로 묶여져 있는 풍선들이 가득한 게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풍선에 묶여져 있는 실을 끊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질문했더니 GPT-4가 다 날아가겠지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풍선은 공기보다 가볍고 저 끈을 끊으면은 저것이 날아갈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그런 AI 모델이라기 때문에 GPT-4가 갖고 있는 그 추론 능력이 GPT 3.5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 수도 GPT 3.5에서는 3,000개 정도였었는데, 그게 A4로 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좀 안 되는 분량이었는데, GPT-4에서는 25,000자, 8배 정도 늘어나서, 그렇게 되면 A4로 한 5, 6장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을 입력을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한 5장, 6장 정도의 분량을 GPT-4한테 입력하고서 이거에 대한 줄거리를 요약해줘. 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읽고 기사를 반 페이지 정도 써줘. 그러면 얘가 그걸 읽고 쫙 이제 압축 요약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어쨌든 똑똑해졌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진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GPT-4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가 많이 느려요. GPT-3에 비해서. 예. 혹시 제가 이거 시연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GPT-3, 이게 유료 버전인데요. GPT-3, 디폴트, 레거시가 이제 GPT 3.5 기존 버전인 거고, 요거는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GPT-4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GPT-4를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스피드라고 나오는 게 있죠. 상당히 느립니다. GPT-3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죠. 대신에 여기는 이제 GPT-4는 속도가 좀 느린 대신에 추론 능력이 좀 강한데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GPT 3.5에다가 미국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대요. A에서부터 Z까지 이제 그 알파벳을 이용해서 맨 앞 글자에 알파벳이 오는 단어를 이용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써줘라고 했더니 써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맨 앞에 글자를 가나다 마바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는 봄을 주제로 한 시를 써줘.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존의 GPT 3.5에다가 이제 명령을 하면은 전혀 무시하고 이제 쓰고 있죠, 지금. 커피는 봄과 관련된 거 썼지만은 가나다도 맞춰주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시를 쓰긴 썼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안 되겠다. GPT-4한테 그럼 똑같은 질문 해보자. 그럼 얘는 어디까지 써주냐. 자, 이것도 똑같이 그럼 맨 앞에 글자를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해서 봄을 주제로 시를 써줘. 이건 GPT-4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까? 조금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해서 가뭄이 지나간 자리에 나무들은 활자고서 가나다라 마바사 제가 요구한 내용대로 일단은 맞춰서 이렇게 시를 써줍니다. 자 물론 차는 조금 이제 빗나가긴 했는데 차가 생각이 안 난 거죠. 얘를 이제 차를 찾다가 차까지 생각 안 나지만은 어쨌든 차는 어렵지만 그래도 파도 생각이 안 났지만 하까지 가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다 지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아까 그 3.5의 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5초 만에 시를 만들어낸 것도 대단하지만 제가 원하는 식으로 맨 앞에 글자를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봄을 주제로 해서 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정말 멋진 시를 제가 써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시를 썼네요. 이게 지금 이제 GPT-3와 GPT-4가 가진 추론 능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초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뭐 숙제 내줄 때 이런 거 얘기나 뭐 시를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빨리 쓰고 밖에서 놀 수 있겠구나. 이제는 뭐 GPT가 만약에 써준다고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GPT한테 빨리 이거 입력하고 나서 선생님 다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육계에서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좀 던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가나다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제가 제한사항, 그렇죠. 요구사항을 준 건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옵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질문력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아서요.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 입력하는 사람이 이제 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GPT-4가 3보다는 이렇게 훨씬 그리고 그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불과 4개월 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GPT-4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GPT-5 같은 경우는 올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 이보다 더 진화하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 전에 샘 알트먼 CEO가 얘기는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개발 안 할 거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완급 조절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급하게 GPT-5는 안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GPT-5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이고요. 그럼 이보다 더 뛰어난 GPT가 나오면 얼마나 더 진화할까 정말. 이제 사람들 그게 또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만 서 있다가 그렇죠. 본인이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직접 관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가 아플 거예요. 자기가 공동 창업자로 오픈AI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견이 나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만약에 오픈AI를 계속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계속 있었다면은 MS한테 안 넘겼겠죠. 이 챗GPT를 자신의 테슬라에 있는 자동차와 로봇에 접목시켜서 훨씬 더 많은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저 좋은 챗GPT가 우리 회사의 제품에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6개월간은 이제 쓰지 못하도록 좀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는 결국에는 X.AI라는 또 AI 회사를 차렸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AI가 가야 되는 길은 어쨌든 챗GPT와 같은 길이 맞는 것 같고 자기도 빨리 여기에 동참해서 AI를 자신의 자동차라든가 로봇에 접목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최근에는 트루스 GPT라고 해서 하도 이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의 AI는 절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만을 말하는 A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천명했기 때문에 만약 진짜 그런 AI를 일론 머스크가 만든다. 그러면 진짜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이 챗GPT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또 행보도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진짜 말씀을 들어도 진짜 AI 대중화와 이게 비즈니스, 실제 우리 삶의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 책에 또 책 제목 밑에 재미있는 문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스의 말인데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도발적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 일간지나 여러 언론에서도 구글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정확히는 이제 구글 검색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또 나왔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가 MS 빈과 손을 잡겠다고, 맞아요. 구글과 손을 끊고, 물론 그건 검토만 하겠다는 거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거든요. 검토만 하겠다는 그 의견만으로도 구글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삼성에서 나오는 매출이 약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큰 매출인 거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구글 같은 경우에 모바일 시장에서 패스트 무버는 애플의 아이폰이었단 말이에요.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열고서 후발주자로 구글이 뛰어드는데 안드로이드로, 그 안드로이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는 사실은 삼성의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삼성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확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줬었고, 그런 상황에서 구글이 지금 만약에 삼성과 이거 인연이 끊어지고 만약에 다른 쪽에서 만약에 MS가 손을 잡는다, 삼성이 MS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최고의 기회인 거고,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거죠. 특히 지금 이 챗 GPT가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 확산이 되긴 있지만은 넘어야 될 허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디바이스에 붙지를 않았어요. 어떠한 디바이스에 붙느냐에 따라서 확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메타버스예요, 사실은. 메타버스 얼마 전에 모든 회사들이 다 사업을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디즈니도 사업 철수한다고 그랬고, 몇몇 IT 회사들도 안 하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한계. 저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걸로만 봐야 되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그 디바이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 챗 GPT도 지금 이제 어떠한 디바이스에 붙느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 전에 AI가 붙었던 디바이스는 스피커가 유일했어요. AI 스피커. 그거를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아마존이었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국내에서는 아마존 안 쓰지만은. 우리나라 빅스비가 그렇죠. 클로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AI, 물론 스피커, 뭐 KT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AI 스피커라는 형태로 디바이스에 붙었지만은 아직 챗 GPT는 어느 디바이스에도 붙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스마트폰 빅스비의 형태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AI 스피커에 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전기차나 로봇에 붙을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효용성이 높은 건 로봇과 모빌리티라고 봅니다. 사실 로봇과 모빌리티에 챗GPT가 들어가면 최강이고, 정말 이거는. 실제로 GM 같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챗GPT를 사용하겠다,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뭐 어디 뭐 알람이 깜빡깜빡 켜지면은 무슨 고장이 났지? 막 컴퓨터 나잖아요. 근데 그걸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만약에 탑재가 되면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어떠한 디바이스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점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구글도 지금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지금 디바이스를 지금 삼성이 지금 헤게모니 쥐고 있는데, 이 삼성이 구글과 끊고 MS가 붙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그런데 지금 뭐 삼성의 행보뿐만 아니라 뭐 검색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구글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MS는 엄청난 지금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점유율이 좀 바뀌고 있나요? 아직은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뭐 MS 검색 점유율도 그렇고, 지금 뭐 당연히 구글이가 크롬 점유율과 뭐 이제 MS의 엣지나 빙 점유율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구글이 지금 당연히 압도적인데, 이게 그리고 한 번에 확 바뀔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몇 년은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S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애저라든가 MS 오피스라든가 그런 자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챗 GPT를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나오는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구글도 다 갖고는 있어요. 사실 구글도 인프라도 있고, 구글 뭐 여러 가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자기네들 뭐 구글 닥스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MS만큼 못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파급력을 갖다가 구글이 언제까지 과연 유지할 것이고, MS의 이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바드라는 거 내놨지만은 사실 바드나 챗GPT나 성능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은 좀 안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챗GPT도 오류가 많고 바드도 오류가 많은데, 바드만 연신 막 언론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주가가 좀 폭락한 것이 아닌가. 챗GPT도 물어보면은 뭐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진 사건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웃어 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구글의 숙명이라고 보고, 구글의 시대가 끝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권불 10년, 과연 구글이 이거를 갖다가 극복을 해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구글이 승자가 내려가고 새로운 승자가 올라갈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챗 GPT-4가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가장 뭐 수혜를 입거나 앞서가고 있는 건 MS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MS가 오픈 AI에 13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는 뭐 MS의 가치가 뭐 시가총액 1위 탈환도 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내심 불안하면서도 관망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들이 있을 텐데 아마 아마존과 애플일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마존과 애플은 좀 조용한 입장이거든요. 다른 빅테크들이 왜 조용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메타도 한다고 지금 손을 들었고 뭐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손을 들었는데 정작 AI 스피커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좀 애플 입장에서는 약간 관망 자세거든요. 물론 아마존도 얼마 전에 AI 자기네들 모델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거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뭐 애플도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제 복잡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특히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또 아마존 클라우드, 1위의 독보적인 1위의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고 AI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챗GPT가 좀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판도를 좀 잘 마련해 놓으면은 그때부터 뛰어들어도 늦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더더욱 그렇고요. 애플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검증이 돼야지만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챗GPT로 뭔가 검증된 서비스가 나오고 여기서 뭔가 확고부동한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가 뭐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다른 어디가 됐든 붙어서 성공의 뭔가 레퍼런스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보고 뛰어드는 거죠. 야 저기다. 뭐 자동차로 성공하면 우리도 그럼 애플카 가는 거야. GPT 실어서. 그러게요. 애플은 뭐 이미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를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또 유리한 점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애플은 서두르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라는 걸 지금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GPT가 어떠한 디바이스에 붙어서 어떠한 생태계와 어떠한 서비스를 내놓느냐를 충분히 보고 검증에 맞춰지면은 바로 자기네들 뛰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야, 또 빅테크들이 진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 챗 GPT, 인공지능, AI 이쪽 분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한국형 AI, 초거대 AI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사실 한 국내 기업들 뭐 KT도 그렇고 네이버나 뭐 다른 카카오 다른 통신사들도 지금 초거대 AI 지금 챗GPT가 등장해서 관심도 많이 받고 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역량은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개발의 속도라든가 특히 이제 국내에서 AI 모델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KT하고 이제 네이버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이 국내 특히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로컬에 특화된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서 한국형 AI가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강 승산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요구 사항들이 많아요. 좀 자사의 데이터들을 좀 지키고 보안이 강화된 형태의 AI 모델을 가지고 싶다. 특히 금융권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금융거래 정보라든가 개인 고객 정보는 되게 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뭐 어디 오픈 AI한테 넘겨서 그거 갖다가 AI 모델 좀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자사의 좀 보안이 높은 데이터들은 지켜주면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또 국내 기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초거대 AI 또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 모델들은 아마 국내 기업들이 많이 좀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들도 역량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도 손색이 없어서 잘 토대만 마련된다면은 충분히 국내 기업들도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급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시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5천만 원씩 나눠서 투자한다 했을 때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나요?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만약에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저는 일단 AI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그래도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5천만 원 조금 더 비중은 한 6천, 4천 정도로 해서 해외 쪽에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어느 기업이 있느냐, 뭐 당연히 뭐 MS라든가 요즘 또 이제 반도체라 또 그냥 엔비디아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는 많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테슬라도 향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요즘 뜨고 있는 이제 그럼 국내 기업들은 안 뜨냐 했을 때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 KT 같은 인프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미래 성장성이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고 좀 위기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요즘 주목받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멀티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AI를 자사 기업에 맞게 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래서 특히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많은 거 필요 없이 우리 회사에 특화된 AI가 좀 쓰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여러 회사의 AI를 조합해서 그 회사에 맞는 형태로 컨설팅 해주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런 사업자들도 좀 보시면은 투자할 때 좀 도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얘기 딱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좀 관심이 생긴 게 유튜브 할 때 그 썸네일 같은 거 만들거나 문구 뽑을 때 거기에 딱 전문화되어 있는 AI를 만약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쓰게 된다면 그거 사실 디자이너들 고용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반복 작업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해보면 또 되게 지루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타겟팅 돼가지고. 요즘 그래서 그러한 AI 솔루션들을 정말 프로그램이나 이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스 형태로 AI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유튜버님들도 이제 동영상 짜실 때, 이제 디자이너 어떻게 구해야 되지? 방송 대본 누가 짜주지? 방송 대본은 챗GPT가 써주고, 편집은 이 AI가 해주고, 음악은 얘가 작곡가 AI가 해주고, 다 AI한테 맡기면 정말 1인 유튜버님들이 훨씬 더 콘텐츠를 만들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기존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위협을 좀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그 증권업 쪽에서도 이렇게 뭐 산업별 리포트 쓰시는 분들도 그런 거 외국 조사하시고 이럴 때 챗GPT나 이렇게 거기 관련된 그런 툴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금융업계와 이제 그런 어떤 투자업계에서도 지금 이 챗GPT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흥미로운 게 챗GPT가 그 금융 어떤 보고서를 써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연준 FED의 그 관계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챗GPT가 분석을 해서 이게 매파 발언인지 비둘기파 발언인지를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연준의 어떤 관계자분이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정말 경기 침체의 신호인지 아니면 경기 회복의 신호인지를 잘 긴가민가 할 때 챗GPT가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사실 그 작업을 과거에 인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2, 3년치 되는 그런 오래된 그 자료 분석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유튜버 부분은 유명하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근데 그거를 챗 GPT가 그 발언만 딱 보고서 오늘 한 발언은 사실은 뭐 경기 회복 발언처럼 보지만 이게 경기 침체 발언이냐 아니면은 사실은 경기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발언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고, 뭐 언론에 대한 헤드 그 타이틀도 딱 보면은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저 기사만 보면은 앞으로 시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나 금융에 있어서도 충분히 챗GPT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금융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긴장은 하면서 또 이걸 이용을 잘 하시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고서도 쓰시고 훨씬 더 이제 좀 정확하고 유용한 이제 애널을 분석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활용 범위는 넓어질 것 같습니다.